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지난주 지도사 3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고 본격적으로 지도사 공부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시기에는 1차 시험보단 2차 시험을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안전한 남자님 2차 과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 시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분야가 있고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환경, 산업위생 분야가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업무가 확실하시면 분야 선택을 고민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셔서 2차 시험 분야 선택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처음 지도사 시험을 응시할 때 2차 시험 분야를 뭘로 선택할지 고민했었고 제 전공은 화학공학이었지만 실무 경험도 없고 화학공학과 화공안전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 판단해서 고민 끝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 건설 분야를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건지도사 직업환경과 산업안전지도사 전기 분야 둘 중 뭘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기 분야를 선택했었고요. 지금도 내년에는 올해 떨어졌던 전기 분야를 다시 선택할까 보건지도사를 선택할까 하는 선택 장애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도사 2차 시험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안전지도사 4개 분야 2차 시험을 다 응시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2차 시험 분야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시험 기출문제 맛보기입니다. 저는 지도사를 처음 준비할 때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서 2차 시험 기출문제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에 2차 시험 기출문제가 전부 게시되어 있고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제 홈페이지에도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 여러분도 일단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문제들을 검색해보시면 모범 답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의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답을 작성할 수 있겠다 하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출문제부터 맛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합격률 비교입니다. 저는 2차 시험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매년 분야별 합격률을 참고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건설 분야와 전기 분야가 무난하게 출제되어서 합격률이 비교적 높게 나왔고 기계 분야와 화공 분야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합격률이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올해와는 반대로 건설 전기 분야는 어렵게 출제되고 기계 화공 분야는 쉽게 출제될까요? 아무도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라는 것은 결국 운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지난 합격률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마세요. 세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모든 분야를 공부해보면서 느낀 공부량 비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이 순서대로 공부량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2차 시험 단골 출제 내용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이 규칙엔 총 673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각 분야별 최소한으로 공부해야 하는 조항의 수를 대략적으로 헤아려 보니 건설 분야 약 250개, 기계 분야 약 190개, 화공 분야 약 120개, 전기 분야 약 35개 정도 됩니다. 꼭 이 비율만큼 공부량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시험 분야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전기 분야 시험에서 54점을 받았고 유일하게 합격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 분야만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기 분야를 공부하면서 전공자가 아니라 관련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다른 분야보다 유독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적다는 느낌을 받았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가 느끼는 자격 취득 후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순서대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지도사를 취득하시려는 이유가 1인 기관 개업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가 1인 기관을 개업할 수 있는 종류 3가지와 24년 7월 기준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개수를 나타낸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기관의 수가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각 기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입니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기통신소방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24년 7월 기준 총 34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보통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전기통신소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24년 7월 기준 총 16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 서비스업 등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건설 분야 지도사는 이 두 가지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분야 지도사는 할 수 없지만 건설 분야 지도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등의 업무입니다. 이처럼 저는 안전 분야 중 건설 안전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기 분야 지도사는 이 두 가지 기관 중 하나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건설 분야와 제조 분야 안전 업무를 병행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소방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을 개업하고 겸사겸사 프리랜서로 제조업 컨설팅을 병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저는 건설 분야 다음으로 전기 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공 분야와 기계 분야 지도사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둘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화공 분야를 조금 더 높게 친 이유는 PSM 업무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계 분야도 PSM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동등한 조건이라면 화공 분야 지도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설 재해 예방 전문기관이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예시로 해서 굳이 분야별로 활용도 순서를 매겼지만 이 순서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지도사분들 중에는 1인 기관을 개업하지 않고 직장 병행으로 부업을 하신다거나 저처럼 교재를 제작해서 판매한다거나 안전보건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거나 ISO 45001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등 본인의 강점을 살린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지도사 자격의 활용도는 개인 상황과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사 2차 시험 분야를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세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전공이나 현재 업무하시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세요. 만약 본인이 비전공자고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합격하기 쉬울 것 같은 분야를 선택하세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 이 시험도 최종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조금이라도 취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민되신다면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서 취득 후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분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고민 끝에 첫 지도사를 건설 분야로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알고 계시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사를 2개 이상 취득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